제약도를 비롯한 의학계열 학생들을 위한,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도 재미있는 MK 해부학 그 14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골반, 펠비스를 다룹니다. 골반, 펠비스. 골반은 4개의 뼈가 합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볼기뼈, 힙본과 후벽의 엉치뼈, 세이크럼 및 꼬리뼈, 칵시스로서 구성되는 물대야 모양의 골격입니다. 펠비스 자체의 어원은 베이진이라는 의미를 실제로도 가지고 있는데요. 일종의 스켈레탈 링으로서 우리 몸의 몸통, 트렁크와 하지, 로어 림이 만나는 곳이죠. 따라서 산과학, obstetrics, 법의학, forensic medicine, 그리고 인류학, anthropology 이런 학문들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물이죠. 이러한 이유로 펠비메트리라고 해서 골반 계측법이라고 명명되기까지 한 계측학이 발달해 있습니다. 골반은 분계선, 터미널 라인 혹은 리니아 터미널리스 혹은 이노미네이트 라인이라고 다양하게 불리는 분계선, 그리고 비슷한 개념으로 골반의 가장자리로 불리는 펠빅 브림이라고 불리는 개념에 의해서 위에 큰 골반, 그레이터 펠비스, 그리고 아래의 작은 골반, 레서 펠비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레이터 펠비스는 false pelvis라고도 하고요. 당연히 작은 골반, 레서 펠비스는 true pelvis라고도 부릅니다. 먼저 펠빅 브림에 대해서 알아보면 펠빅 브림이라고 하는 것은 펠빅 인렛의 엣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렛이라고 하면 입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펠빅 브림은 대략 위에서 보았을 때 미키마우스 모양을 보이기도 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니아 터미널리스라고 하는 분계선에 해당되죠. 리니아 터미널리스 하고 세이크럴 프라미넌스, 이것은 세이크럼의 구조상에서 볼 수 있는 세이크럴 프로몬토리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즉 리니아 터미널리스와 세이크럴 프로몬토리를 더하면 그것이 펠빅 브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리니아 터미널리스는 무엇인가? 리니아 터미널리스는 활골선 아크웨이트 라인과 두동뼈 빛, 팩텐 퓨비스 혹은 팩텐 아시스 퓨비스 혹은 팩티니엘 라인 등의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두덩뼈 빛, 그리고 두덩결합, 심피시스 퓨비스나 혹은 퓨빅 크레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연결한 것을 리네아 터미널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교과서나 학자마다 이 정의가 살짝 다르죠. 그렇지만 대략 가리키는 것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니아 터미널리스에서 세이크럴 프로몬터리 자체를 집어넣는 학자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리니아 터미널리스가 펠빅 브림이랑 완전히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세이크럴 프로몬터리를 빼더라도 세이크럼의 상부에 있는 에일러 옵 세이크럼 자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완전한 폐곡선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리니아 터미널리스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고, 리니아 터미널리스를 힙본에만 한정해서 부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힙본에만 한정해서 부른다고 하면 펠빅 브림과 리니아 터미널리스의 관계는 리니아 터미널리스가 펠빅 브림의 부분 집합이 되는 데 비해서 아예 펠빅 브림과 리니아 터미널리스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술하시는 학자 혹은 교과서도 있습니다. 한편 이것과 관계없이 리니아 터미널리스 부분 중에서 아크웨이트 라인 부분과 팩티니얼 라인, 즉 팩텐 오시스 퓨비스를 합쳐서 일리오 팩티니얼 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펠빅 인렛의 엣지 부분인 펠빅 브림은 작게 생각했었던 리니아 터미널리스, 작은 개념의 리니아 터미널리스 더하기 세이크랄 프로몬터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큰 골반과 작은 골반의 경계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골반 그레이터 펠비스는 복강의 하부에 속하며 가쪽과 뒤쪽은 뼈로 되어 있으나 펠빅 인클리네이션으로 인해서 앞쪽은 열려있는 구조인데요. 뼈로 따지자면 일륨과 퓨비스로 이루어져 있고 리니아 터미널리스와 베이스 오브 세이크럼의 상방을 의미하게 됩니다. 펠빅 인렛은 superior pelvic aperture 혹은 superior pelvic opening이라고도 하는데요. 둥글거나 타원형이면서 후방에 sacral promontory로 인해서 인덴테이션, 살짝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네, 형태가 생기고요. 산과적으로 당연히 매우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인류학적인 이유로 계측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전통적으로 펠빅 인렛은 세 가지 디멘션이 계측이 되는데 먼저 anterior posterior diameter, AP diameter는 sacral promontory의 미드포인트로부터 퓨빅 심피시스의 상련 upper border까지의 길이로 정의가 됩니다. 성인 남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10cm, 그리고 성인 여성의 경우는 11.2cm가 그 평균 수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transverse diameter의 경우에는 그 정의가 maximum distance between similar points assessed by eye on opposite side of the pelvic brim 이라고 꽤 길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일단 대략 눈으로 봐서 측정하는 것이고 양쪽 펠빅 브림 중에서 눈으로 봤을 때 가장 길어 보이는 비슷한 점에서 비슷한 위치에서 최대 거리를 트랜스버스 다이미터로 정의하고 있죠. 이렇게 정의한 경우에는 실제 측정치에서 어떤 바이어스가 발생하기가 굉장히 쉽긴 한데 어쨌든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12.5cm,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13.1cm가 그 평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중 마지막으로 오블리크 다이미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리오 퓨빅 레이머세스부터 반대편 세이크로 일리악 조인트까지의 거리를 그 데피니션으로 하고 있고요. 성인 남성의 경우는 12cm, 성인 여성의 경우는 12.5cm를 그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수치는 평균치일 뿐 개개인의 차이는 매우 다양하며 평균치 자체도 인종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죠. 특징적으로 세 다이미터 모두에서 여성의 경우가 남성의 경우보다도 더 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작은 골반, lesser pelvis라고 하는 것은 뼈벽으로 쌓여 있어서 pelvic cavity, 실제로 lesser pelvic cavity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골반 안, pelvic cavity를 이루게 되고 그 속에는 sigmoid colon, rectum, 방광 및 일부 생식기가 자리 잡고 있고 여자에서는 자궁, 난소, 방광, 직장 등이 들어 있습니다. 골격만으로만 보면 그레이터 펠비스의 연속으로 보다 완전한 외벽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며 산과적 중요성으로 볼 때는 curved median axis를 가지고 있으며 superior and inferior opening 혹은 aperture를 가지고 있죠. 골반안 lesser pelvic cavity 혹은 pelvic cavity에는 superior aperture 혹은 pelvic inlet, superior opening과 inferior aperture 혹은 pelvic outlet 혹은 inferior opening이 있는데 위 골반문 superior aperture는 터미널 라인, linear terminalis에 해당되고 이것이 바로 pelvic brim이기도 하고 pelvic inlet의 경계라고 할 수 있겠죠. 요것에 해당되고 아래 골반문 inferior aperture는 칵시스, 꼬리뼈의 하단, ischium, 궁둥뼈의 결절, tuberosity, ischial tuberosity, 그리고 심피시스 퓨비스, 두덩결합의 아랫면으로 이루어집니다.
superior aperture 혹은 오프닝은 주로 비세라, 내장기관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inferior 오프닝은 pelvic floor, 비세라 그리고 근접해 있는 페리니얼 스핑터들에 의해서 막혀 있죠. lesser pelvic cavity는 짧고 커브드 되어 있으며 posterior wall이 상대적으로 즉 anterior wall에 비해서 훨씬 긴 형태입니다. 전 하면 즉 anterior inferior 방향으로는 퓨비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posterior 방향으로는 concave한 anterior sacral surface와 coccy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lateral 방향에서는 결합되어 있는 일리움과 이스키움의 매끈한 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lesser pelvic cavity 자체를 pelvic cavity proper라고도 합니다. pelvic outlet, inferior pelvic aperture 혹은 오프닝은 pelvic inlet에 비해서 상당히 불규칙한 아웃라인을 가집니다. 뒤로는 coccy스와 sacrum에 의해서, 좌우로는 ischial tuberosity에 의해서 인덴티드 되어 있는데, 즉 안쪽으로 온폭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따라서 이러한 펠빅 아울렛의 둘레 페리미터에는 3개의 큰 아치가 있게 되는데, 이 3개의 큰 아치는 전방은 컨볼지하는 이스키오퓨빅 레이머스 복수형 레이마이로 이루어진 퓨빅 아치라고 할 수가 있고, 후측 방에는 세이크럼과 이스키얼 투버러시티 사이에 2개의 사이아틱 아치가 그것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이아틱 아치들은 세이크로 튜버러스 리가먼트와 세이크로 스파이너스 리가먼트에 의해서 그레이터와 레서 사이아틱 포레이먼으로 나누어서 포레이먼을 형성합니다. 펠빅 아웃렛을 볼 때 방금 말씀드렸던 세이크로 튜버러스 리가먼트와 세이크로 스파이너스 리가먼트를 포함을 시키게 되면 전체적인 펠빅 아웃렛이 롬보이달 쉐입이 됩니다. 이때 안테리어 림은 이스키오 퓨빅 레이마이들이 되고, 뒤쪽의 림, 뒷경계는 칵시스가 중앙에 있는 세이크로 튜버러스 리가먼트가 파스테리어 림이 되는 것이죠. 펠빅 인렛에서도 3개의 계측치가 있었는데, 역시 펠빅 아웃렛에 대해서도 3가지 계측치가 사용됩니다. 전후방 직경은 일반적으로 칵시스의 정점에서 심피시스 퓨비스의 아래쪽 가장자리 중간점까지가 측정이 되죠. 칵시스의 정점이 좀 불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로이스트 세이크럴 포인트가 대신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값은 남성에게서는 8cm, 여성에게서는 12.5cm 정도의 평균치를 가집니다. 트랜스버스 다이미터의 경우에는 바이튜버러스 다이미터라고도 하는데요. 내측 표면의 아래쪽 경계에 있는 이스키얼 투버러시티 사이에서의 길이가 측정됩니다. 남성에 있어서 평균은 8.5cm, 여성의 경우에는 11.8cm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블리크 다이미터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쪽의 세이크로 튜버러스 리가먼트의 중간 지점에서 반대쪽의 이스키오 퓨빅 정션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남성에 있어서는 10cm 정도의 평균 값이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11.8cm가 그 평균치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계측의 값은 개인과 인종 그룹에 따라서 매우 달라집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학자들 간의 기초적인 컨센서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 골반골 측정치들 이외에도 다른 평면이나 측정값이 산과 진료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e Plane of Greatest Pelvic Dimens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분히 산과적 개념으로 펠빅 브림과 미드 레벨 플레인 사이에서 The Most Capacious Pelvic Level이 그 정의가 됩니다.
대략적으로는 앞쪽에서는 퓨빅 심피시스의 중간 부분, 뒤쪽에서는 두 번째나 세 번째의 세이크럴 세그먼트 수준을 연결한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 The Plane of Least Dimens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미드 펠빅 레벨에서 발생하는 디멘션으로 트랜스버스 다이아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쪽에 있는 이스키엘 스파인의 정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플레인 혹은 디멘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측정값은 성인 여성의 경우에 약 9.5cm 정도가 되고요. 태아머리, 피탈 헤드의 바이퍼라이탈 다이아미터가 대략 9cm인 것을 생각했을 때 이곳을 겨우 통과할 정도의 디멘션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분만 때 큰 어려움이 발생되는 곳이 됩니다. 위의 측정은 때때로는 방사선 사진, 심지어 자기공명 영상, MRI 같은 것들을 이용한 골반 계측기를 사용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영상 진단 기술의 도움이 없이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영상 진단 기술이 참여되어도 연조직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반 축과 기울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면, 수피리어 펠빅 어퍼처의 축은 평면의 직각으로 중심을 가로지르며 아래쪽과 뒤쪽을 향하게 되어 있는데, 이 평면의 수선을 연장해 본다면 배꼽 움빌리쿠스와 미드칵시스를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피리어 펠빅 어퍼처의 축 역시 유사하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 평면의 수선을 위쪽으로 연장했을 때 세이크럴 프로몬터리에 접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평면에 대해서 축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전체 캐비티에 대해서 이러한 선들로 연결을 시켜보면 concatenation of infinite series of axes가 되어서 이 부분이 연속으로 곡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 분만 시에 태아의 머리는 펠빅 인렛의 축에서 이스키엘 스파인의 높이까지 내려간 다음 펠빅 인렛의 축에 거의 직각으로 버자이나의 축으로 앞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골반 축의 형태와 펠빅 캐비티의 전방 및 후방 컨투어가 만들어내는 디멘션의 디스패러티가 펠빅 커넬에서 피탈 트랜스밋 메커니즘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선 자세에서 펠빅 커넬은 몸통과 복강에 대해서 뒤쪽으로 비스듬히 구부러져 있습니다. 전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골반 가장자리의 평면이 수평과 50도 내지 60도의 각도를 만들죠. 골반의 출구 쪽, 펠빅 아웃렛 쪽의 평면은 약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요. 이러한 각도는 선 자세와 앉은 자세에서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두덩결합, 심피시스 퓨비스, 퓨빅 심피시스의 아래에 보면 좌우 두덩뼈, 퓨비스의 두덩뼈 아래까지 인피리어 레이머스가 이루는 각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을 두덩 밑각, 서퓨빅 앵글이라고 합니다. 보통 남자에서는 이 각도가 좀 좁기 때문에 그대로 서퓨빅 앵글이라고 하는데요. 여자에게서는 이 각도가 좀 더 벌어져 있어서 두덩 및 활이라고 해서 서퓨빅 아치라고 하는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골반의 관절, 조인트 펠비스. 골반의 관절, 조인트 펠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엉치 엉덜 관절이라고 해서 세이크로 일리악 조인트고요. 두 번째는 두덩 결합이라고 해서 심피시스 퓨비스입니다. 먼저 엉치 엉덩 관절, 세이크로 일리악 조인트를 알아보면 이것은 척추 vertebral column에 속하는 엉치뼈 세이크럼의 어리큘러 서피스와 엉덩뼈 일리움의 어리큘러 서피스 이름이 같죠. 요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절로서 운동은 극히 제한됩니다. 체중을 척추에서 다리음뼈 펠빅 거들로 전달하는 중요한 관절로서 특히 임신 중에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관절의 인대들이 약간 이완하는 경향이 있고
중년 이후에는 섬유 조직의 부착으로 관절 안, articular cavity는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폐쇄되게 됩니다. 직립위를 취하는 인간에서는 이 관절이 사실 지나치게 움직이면 오히려 몸을 지지하는 스테빌리티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보강인대로서는 앞 엉치 엉덩이인대, anterior sacroiliac ligament와 뼈 사이 엉치 엉덩이인대, interosseous sacroiliac ligament, 그리고 뒤 엉치 엉덩이인대, posterior sacroiliac ligament가 있습니다. 두 번째인 심피시스 퓨비스, 두덩 결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골반의 관절 중 또 다른 관절로서 심피시스 퓨비스가 있는데요. 네, 요것은 퓨빅 심피시스라고도 하고요. 좌우의 두덩뼈 퓨비스가 정중면에서 섬유연골인 두덩 사이 원반 인터퓨빅 디스크로 결합이 되는 것이고 역시 운동이 극히 제한된 관절입니다. 이곳의 보강인대로서는 위 두덩인대 superior pubic ligament, 아래 두덩인대 inferior pubic ligament, 그리고 두덩 활골인대 arcuate pubic ligament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반의 성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골반의 남녀 차이는 실제로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영유아기나 아동기 때에는 차이가 있긴 한데 이때의 차이는 상당히 미미한 편이고요. 이 성차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사이아틱 나치의 형태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상당히 unreliable한 편이기 때문에 성인에 있어서 그닥 사용을 많이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보통 성인 골반의 섹슈얼 디퍼런스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계측적인 방법, 즉 계측된 수치를 가지고 비교하는 방법과 비계측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골반의 성차는 불가피하게 기능과 그 관계가 많은데 비록 펠빅 펑션이 기본적으로는 모빌리티, 운동과 관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히 레서 펠비스에 있어서는 분만이 그 기능적 차이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골반의 성차를 요소별로 각각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골반에서 남자의 골반은 무겁고 거친 데 비해서 여자의 골반은 가볍고 매끈합니다. 세이크럼의 경우, 엉치뼈이죠. 엉치뼈의 경우에 남자의 경우 좁고 많이 휘어져 있는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넓고 덜 굽어 있습니다. 엉덩뼈, 일리움의 경우에 남자의 경우는 약간 누워 있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바로 서 있는 형태이고요. 엉덩뼈 오목, 일리악 파사의 경우에 남자는 깊은 데 비해서 여자는 얕습니다. 큰 공둥폐임, Greater Sciatic Notch는 남자의 경우 안으로 휘어 있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얕고 넓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피시스 퓨비스의 경우 남자는 긴 데 비해서 여자는 짧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걸로만 보셔서도 대충 모두 출산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피시스 퓨비스가 길다라는 것은 산도가 길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산도가 길어서 여성에 있어서 좋을 게 없겠죠. 그죠? 그 다음 두덩 밑각, 서퓨빅 앵글의 경우에 남자의 경우는 좁고 여자의 경우에는 넓어서 서퓨빅 아치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압트레이터 프레임의 경우 남자는 타원형으로 생겼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트라이앵귤러하게 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수피리어 어퍼처, 수피리어 펠빅 어퍼처를 얘기하는 것인데 남자의 경우에는 하트 쉐입인 데 비해서 여자의 경우에는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레이터 펠비스, 남자의 경우에는 넓은 데 비해서 여자의 경우에는 좁고요. 반대로 작은 골반, 레서 펠비스는 남자의 경우 깊고 좁은 데 비해서 여자의 경우에는 넓고 얕습니다. 위 항목에서 일리움을 설명할 때 남자의 경우 약간 누워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바로 서 있는데요. 즉 일리움의 에일라, 날개 부위, 알라 부위가 이렇게 남자의 경우에 퍼져 있는 데서 여자의 경우에는 스트레이트하게 되어 있어서
아래쪽까지 아래 레서 펠비스까지 일자형으로 쭉 뻗어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네, 작은 골반의 용량, capacity of lesser pelvis를 봤을 때 남자의 경우에는 작고 여자의 경우에는 작은 골반의 용량이 크죠. 그리고 실제 디멘션에서 보셨을 때도 위에 그 pelvic inlet과 pelvic outlet의 디멘션들을 보았을 때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nferior aperture, 네, pelvic outlet이죠. 남자의 경우에는 디멘션이 작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디멘션이 큽니다. ischial tuberosity, 네, 안으로 휘어 있죠.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의 경우에는 밖으로 휘어 있는데 안으로 휘어 있으면 분만 때 아기의 머리가 나오기 어렵겠죠. 네, 궁둥뼈 가시, ischial spine입니다. ischial spine은 예리하고 안으로 휘어 있는 데 비해서 남자가, 여자의 경우에는 둔하고 밖으로 휘어 있습니다. pelvic cavity는 전체적으로 그 모양으로 보았을 때 남자의 경우는 좁고 깔때기 형태로 생겼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넓고 원통형으로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몬터리, 프로몬터리 곧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세이크럼에 있는 구조이죠. 이것이 남자의 경우에는 현저하게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덜 돌출되어 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골반의 성차를 말씀드렸고 bony pelvis as a whole 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